속 편한 의사의 건강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고 알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어떤 질환인가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다른 신체적 이상의 동반 없이 대장이 과도하게 민감해져서 기능 장애를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한 여러 증상들을 만성적으로 보이는 질환입니다. 긴장하기만 하면 배가 아파요.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설사해요. 평소에 자주 변비와 설사를 번갈아 해요. 위와 같은 증상들이 있다면 의심해 보세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왜 발생하나요? 아직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많은 경우에 위장 감염, 유전적, 가족적 요인,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요인, 음식물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주요 증상으로는 복부 불편감과 변비, 설사 같은 배변 양상의 변화가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복부 팽만감, 속쓰림, 점액변, 잦은 방귀 및 트림, 두통, 불면, 전신피로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현재 이 질환에 대한 단일 진단 검사는 없지만 유사 증상을 보일 수 있는 여러 다른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선별 검사로 먼저 다른 의학적 질환들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은 주로 어떤 경우에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보이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료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설사, 복부 불편감 등의 증상이 야간에 있는 경우, 식욕이 없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 선홍색 또는 검붉은 피가 섞인 대변을 보는 경우, 복통 증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 50세 이상의 성인에서 최근에 증상이 새롭게 발생한 경우,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등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일상생활 속에서 증상을 유발하는 스트레스나 음식 같은 요인들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과 편안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에서 권고되는 생활 습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 있으면 적절한 안정과 운동이 필요하며, 특히 명상과 걷기나 조깅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과식과 야식을 피하고 소량씩 규칙적으로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차, 술, 담배는 피합니다. 이 외에도 본인의 증상과 연관이 있는 음식 등의 외부적 요인이 있다면 피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생활 습관을 평상시 철저하게 유지한다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치료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병원 치료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 요인이 조절되지 않으면 인지행동요법과 같은 정신과 치료를 시행할 수 있으며, 복통과 설사, 변비 같은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내과적 약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분들에게 한마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신체적 불편함과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지만 건전한 생활 습관과
병원 치료를 통해 심각한 문제 없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속 편한 의사가 언제나 응원합니다. 언제나 건강합시다. 지금까지 속 편한 의사였습니다.